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반장입니다. 제가 영상을 한 5개 정도 올렸는데 벌써 구독자가 1000명 가까이 됐어요. 제가 생각보다 제 기대보다 이렇게 많이들 봐주셔서 또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이게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니까 약간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염려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들은 제 개인적인 이유가 큽니다.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내용들을 기록용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무조건 주식을 사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채널은 아니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주식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주식을 사면서 그냥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 좋다더라, 지인의 지인이 좋아서 이거 급등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주식을 구매하시는 분들, 주식을 사는 친구들이 많아서 정말 기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서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친구들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또 시작을 한 것도 있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500만이 넘는다고 하죠. 500만이 넘는데 과연 그 중에 500만 중에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전에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고 재무제표를 한번 보는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 한 10% 될까요? 10% 한 50만 명 될까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아예 기업에 대해서 모르고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채널은 오히려 정말 고수분들이나 정말 전문가들이 보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될 만한 그런 기초적인 내용을 위주로 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500만 주식 투자 인구 중에 정말 사업 보고서나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들춰보기가 또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어쨌든 많이들 봐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 볼 기업은 나이스 DNB입니다. 나이스 DNB.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ITM 반도체라는 회사의 모 회사가 나이스였죠. 나이스 홀딩스인데 그 나이스의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스 DNB. 이게 뭘 하는 회사냐면요, 기업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예요. 이런 걸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기업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라는 건데요. 나이스 DNB에서 평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평가서인데 보면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얼마나 믿을만한지, 얼마나 신용이 있는지 이렇게 AAA 등급부터 해서 쭉 평가를 내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업 구조는 단순합니다.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그런 회사라고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평가는 기업과 개인이 있는데 이 나이스 DNB는 개인 평가는 하지 않고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그런 회사고요. 일단 시가총액은 지금 1284억, 매출은 보시면 2015년 256억에서 2016년 339억, 그 다음에 422억, 18년에 520억, 그리고 19년에 아직 이게 예상이긴 한데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죠. 전년 대비 50% 가까이 뛰었죠. 이게 754억 정도가 있습니다. 19년에 이렇게 매출이 많이 뛴 이유는 회사가 하나 들어왔어요. 종속 회사로 나이스 DNR이라고 해서 회사가 하나 들어서 이렇게 외양이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매출이 굉장히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2014년부터 보셔도 2024년부터 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는 매출이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업을 분석할
공부할 그런 기업들도 대부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일 거예요. 성장하는 회사를 이제 좋아하고 또 이런 회사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럼 한번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보시면 이게 나이스 DNB라는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게 나이스 DNR입니다. 이게 2019년 3분기에 나이스 RNC라는 회사와 나이스 데이터라는 회사가 합병해서 나이스 DNB에 들어와 있어요. 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DNB에서 하는 서비스는 일단 기업 신용정보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가 있고 기업 신용 인증 서비스가 있고요. 거래처 관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 신용 인증 서비스는 아까처럼 기업의 신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인증해주는 아까 평가표 보셨죠? 그럼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는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나 이제 해외 진출 업체들이 이제 외국 기업, 글로벌 기업들하고 이제 거래를 할 때 그 기업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업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지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처 관리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뭐 매출 비중이 굉장히 작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속회사 나이스 DNR에는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사업이 있고 조사 리서치 전문 기업.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하잖아요. 어느 후보가 얼마나 지지율을 갖고 있는지 그런 리서치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이거는 2019년에 나온 IR 자료인데요. 나이스 DNB라는 이 사명은 이제 나이스 그룹과 DNB라는 해외 기업입니다. 외국 기업인데 이제 나이스 그룹과 세계 최고의 그런 신용정보 회사죠. 미국 회사인데요. 던 & 브래드 스트리트라는 회사와 합작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명도 나이스 DNB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IR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분기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이 회사는 기업 신용 평가를 하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를 하고요. 그리고 거래처 관리 서비스를 합니다. 이제 기업 신용 평가, 기업 신용이 중요한 게 이제 대기업이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 이 거래처가 이제 부도나 파업으로 인해서 부품 납품 같은 거를 차질을 빚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거래처가 얼마나 신용이 있는 회사인지 얼마나 튼튼한 회사인지 그런 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거래처를 이제 선정을 할 때 꼭 기업 신용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공공 입찰을 할 때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이 기술 신용 평가라고 해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이 회사의 기업 신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의 62% 정도가 이 기업 신용 평가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 글로벌 기업 정보 조회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표를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신용정보 산업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되게 진입장벽이 높아요.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신규 사업자가 새로 들어오기는 정말 쉽지 않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게 있고요. 이제 평가 노하우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허가 사업, 이 신용 정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객 충성도와 신뢰도가 있습니다. 신용평가를 하는 회사가 신용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충성도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업입니다. 아무래도 좀 오래된 업력이나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런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경쟁사로는 3개 정도가 있는데 나이스 평가정보랑 뭐 이크레더블 그런 회사들이 지금 경쟁사로 있어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회사가 지금 이 기술 신용평가의 파일을 다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산업의 특성의 하나가 경기 변동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보통 산업들은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확률이 많은데 오히려 기업 신용평가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제 경기가 악화되거나 부실채권이 발생되거나 거래 위험이 증가될 경우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겠죠.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제 더 힘들어지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이제 거래처가 더 어렵지 않나, 과연 부도가 나지 않을까, 그런 위험성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수록 수요가 또 증대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품목별로 이제 매출의 비중인데요.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가 3분기 26% 정도 되고요. 신용 인증 서비스가 68%, 그리고 거래처 관리 서비스가 이제 6.3% 정도로 보면 신용 인증 서비스가 꾸준히 지금 그 매출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주석에 보시면 당사가 2017년부터 개시한 기술 신용 평가 서비스 매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신용 평가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벤처기업이나 새로 시작되는 그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자본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에 이르기까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회사들이 아무리 기술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자본을 얼마나 끌어오느냐가 그 회사를 성공시키느냐 아니면 그냥 부도 처리가 되느냐, 자본금에 의해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몇 개 볼게요. 네, 얘는 2019년 3월 기사인데요. 기술력이 뛰어나면 대출 오케이라는 제목의 그런 기사입니다. 문재인표 벤처붐 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TCB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 생겼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오히려 이 정책을 업지 않고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정부가 은행 대출 심사 시스템을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 위주로 개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를 잡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담보나 그런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보고서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TCB인데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이제 일자리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중소나 벤처기업에 정부가 좀 밀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는 기술금융평가에 따라 대출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적자 기업이라도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신용등급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력이나 성장성이나 이게 얼마나 있는지 기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기술 신용 평가를 하는 회사가 바로 나이스 DMB라는 겁니다. 이 기사에도 보시면 문 대통령 은행 대출 혁신, 부동산 담보 아닌 아이디어 기술 평가.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밀어주고 있는 그런 정책이죠. 정부에서 얼마나 이 정책을 밀어주는지 한번 기사를 계속 볼게요. 금감원 이달 중에 신용조회사 현장 점검을 한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작년 3월 기사긴 한데 여기 보시면 금감원이 이처럼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장 점검을 하는 게 신용평가사, 신용조회사가 잘못하거나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용조회사의 신용평가 모형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진 모형이 정확하게 돌아가는지, 내부 통제는 잘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을 하는데 이 목적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이 대출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점검을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얘는 이제 기술금융 종합 상황판인데요.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술금융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 이제 요게 이제 평가액이고 이게 잔액입니다. 대출이 2018년 1월 어마어마하죠. 금액이 131조, 잔액이 131조에서 2019년 11월 20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기술신용평가 대출이 200조가 지금 됐다는 거죠. 지금 기술신용대출 건수도 2018년 거의 30만 건에서 지금 거의 50만 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TCB가 시작된 지는 2014년부터인가요? 15년부터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나이스 DNB는 이제 2017년서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이스 DNB의 연간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뭐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신용 인증 서비스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TCB 매출이 보면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17년 57% 성장을 했고요. 2018년 43% 성장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TCB 매출이 포함되면서 이만큼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TCB가 뭐 지금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스 DNB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 그래프인데요. 매출액은 계속 예전부터 성장을 했지만 더 급격하게 지금 성장을 2019년에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할 거로 보이고요. 2019년에 이렇게 매출액이 점프한 거는 종속회사가 하나 포함이 됐기 때문입니다. 나이스 DNR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매출이 껑충 뛴 게 있습니다. 외양이 커졌죠. 어쨌든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신용정보 시장도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기업 신용정보 시장인데요. 시장 추정이에요. 추정치인데 지금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국내 3대 기업 CB는 기업 신용정보고요. 아까 TCB는 이제 거기서 기술이 들어가서 TCB라고 하는 거고요. 나이스 평가정보 그리고 이크레더블, 나이스 DNB 이렇게 세 개 회사인데 합산 매출액이 꾸준히 같이 시장과 같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성장하는 이 시장의 대부분의 매출을 이 세 개 회사가 다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3대 회사의 매출액 추이를 한번 보시면 나이스 평가정보가 가장 이제 매출액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스 DNB, 그 다음에 이크레더블입니다. 근데 이크레더블이랑 나이스 DNB는 뭐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거의 쌍둥이 기업처럼 굉장히 비슷한데 그런데 이크레더블이라는 회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걸 한번 같이 볼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옆에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이 나이스 DNB고요. 오른쪽이 이크레더블입니다. 2018년 매출이 나이스 DNB가 520억, 이크레더블이 37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25억, 이크레더블이 아니구나 100억, 이크레더블이 153억. 오히려 이크레더블이 매출이 적은데 영업이익이 더 높아요.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나이스 DNB가 93억, 그리고 이크레더블이 125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나이스 DNB가 20억, 20억이 아니라 나이스 DNB가 영업이익률 20%, 이크레더블은 40%입니다. 무려 40%. 어마어마한 회사죠. 순이익률도 나이스 DNB는 18%인데 이크레더블은 34%입니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만 보셔도, 그리고 뭐 부채 비율도 이크레더블이 더 낮고요. 당좌 비율, 유보율도 뭐 이크레더블은 700%나 되고 뭐 나이스 DNB도 나쁘진 않지만
이크레더블보다 좀 낫죠. 500%. 뭐 EPS 뭐 이런 거 다 보시면 이크레더블이 더 좋아요. 회사가 이크레더블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오늘 이크레더블을 분석을 하지 않고 왜 나이스 DNB를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둘 중에 뭘 사야 되냐라고 물으시면 물론 이크레더블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저보고 이제 뭘 살 거냐 둘 중에 하나 골라보라고 하면 저는 아마 나이스 DNB를 살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밸류에 있는데요. 지금 나이스 DNB는 이 펄을 한번 보시면 지금 나이스 DNB 같은 경우에는 높을 때는 거의 19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지금 거의 11배니까 거의 최저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저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크레더블은 좋은 회사긴 하지만 보면은 거의 퍼가 일정합니다. 15배, 뭐 15배, 15배, 16배 뭐 비슷하게 가고 있죠. 이 두 회사가 지금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에서는 나이스 DNB가 순이익으로는 이제 이크레더블보다 한 30억 정도 작긴 한데 이 차이가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이크레더블은 시가총액이 2252억으로 올라와 있고요. 나이스 DNB는 1284억입니다. 지금 순이익 30억 차이로 거의 시가총액은 100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두 회사가 배당의 차이가 좀 있어요. 배당이 이제 보시면 나이스 DNB는 시가 배당률이 2% 정도, 그리고 배당 성향도 24.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크레더블은 시가 배당률이 4.27%. 요새 뭐 은행이자 해봐야 1%,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죠. 배당 성향을 64%나 주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렇게 보면 진짜 이크레더블도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뭐 이걸 사셔도 좋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인데 지금 배당의 차이와 순이익 차이가 좀 있지만 시가총액이 거의 1000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 DNB가 더 가격으로 봤을 때는 더 매력적이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G80 차가 나왔는데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제네시스는 이제 현대에서 가장 좋은 차죠. 그런데 그 제네시스가 지금 나온 게 거의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좋은 차지만 만약에 제네시스 차가 한 1억 5천, 2억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과연 이거를 사야 될까요? 좋은 차라고 해서 2억을 주고 사는 게 과연 잘한 선택이냐 이겁니다. 오히려 산타페가 지금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갑자기 현대차에서 할인을 해서 2천만 원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산타페를 사는 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좋은 회사라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딱 봐서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이익이 좋고 뭐 배당도 많이 주고 이렇게 좋은 회사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투자자로서 이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가격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회사를 찾는 게 아니라 가격이 싼 회사를 찾는 게 맞는 거죠. 얼마 전에 사경인 회계사님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회사를 찾을 거면 그냥 찾지 말고 삼성전자를 사라.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 하면 삼성전자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다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다 우리가 수익을 얻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수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이스 DNB랑 이크레더블이랑 이렇게 놓고 보면 당연히 이크레더블이 좋은 회사예요. 수익도 잘 나고 배당도 잘 주고 성장성도 좋고 좋은 회사긴 한데 지금 가격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그 좋은 회사라는 것을 가격에서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미 그렇게 보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뭐 고평가가 됐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나이스 DNB는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다. 지금 주가가 거의 저평가에서 지금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 DNB가 더 매력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이스 DNB에 많이 물려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가격이 매력적인데
그 매력적인 기간이 좀 너무 오래됐죠. 주봉으로 보셔도 지금 이게 지금 가격이 8,300원인데 8,300원. 근데 이게 뭐 거의 뭐 2년 전 가격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이스 DNB 많이 물려 있다는 얘기는 저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회사고, 그런데 왜 이크레더블이랑 나이스 DNB랑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같은데 영업이익에서 차이가 나냐라는 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나이스 DNB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이크레더블은 거의 기업 신용평가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업 신용평가하는 것들이 기업 정보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 신용평가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이익률이 높아요. 나이스 DNB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정보 서비스는 수수료가 나갑니다. 수수료를 이제 매출의 50%를 수수료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수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또 두 회사는 이제 개인 신용 평가를 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기업을 평가하는 것보다 개인을 평가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겠죠. 뭐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크레더블이 기업 신용 평가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높고, 나이스 DNB는 기업 정보 서비스가 있어서 여기 수수료 비용이 좀 나간다. 그리고 분기보고서에 보시면 나이스 DNB랑 나이스 DNR 이 종속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는데요. 나이스 DNB가 매출이 거의 400억 가까이 되고요. 나이스 DNR이 20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나이스 DNB가 95억, 그래서 나이스 DNR이 18억인데 매출에 비해서 나이스 DNR이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지 않죠. 나이스 DNB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속회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스 DNB가 이크레더블보다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좀 적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스 DNR 같은 경우에 이제 리서치 회사잖아요. 시장조사, 여론조사하는 그런 리서치 회사인데, 올해 4월에 또 뭐가 있죠? 올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나이스 DNR은 이제 그 선거 전에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다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나이스 DNB는 이제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고요. 그 중에서 근데 이제 기업 신용 평가 시장이 성장성도 좋고, 특히나 이제 TCB라고 해서 기술 신용 평가하는 부분은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고서 그 매출의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회사인 이크레더블과 비교를 해보면 사업성 부분에서는 이제 이크레더블이 더 매력적인 회사고 더 좋은 회사지만, 가격으로 보자면 투자하기에는 나이스 DNB가 더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스 DNB라는 회사가 지금은 좀 소외되고 지금 거래량도 많지 않아요. 이게 좀 단점이긴 한데, 거래량도 많지 않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격이 주목받지 못한 만큼 가격이 지금 싼 상태에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지금이 최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일단 이크레더블이랑 시가총액의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배당인데, 배당을 보시면 나이스 DNB도 꾸준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가 배당금은 이제 16년에 84원에서 17년에 96원, 그리고 18년에는 150원으로 많이 성장을 했죠. 배당 성향도 지금 22%, 23%, 24%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나이스라는 회사 자체가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스 DNB도 배당이 20%대로 주고 있는데, 이크레더블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배당 성향이 높지는 않지만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신용평가하는 회사들이 투자할 곳이 많지 않아요. 공장이나 설비 이런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이 서버나 이제 사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금이 쌓이고 있는 거죠. 나이스댐이나 이크레들 보면 유보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돈 쓸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 회사죠. 이제 산업은 매출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돈 쓸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배당도 점점 늘려가지 않을까. 배당이 높아지면 이 나이스 DMB도 주가가 지금 좀 소외되어 있는데 이제 재평가를 받는 날이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제가 공부를 하고서 이렇게 영상 올려야 될지 좀 아직까지는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는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다른 일도 하면서 이게 기업 하나를 일주일 만에 공부를 해서 올린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서 올리자고 하니 또 영상을 자주 못 올릴 것 같아서 그 타협점을 좀 중간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계속 일주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워낙 지금 공부할 또 분석을 해야 될 기업이 너무나도 많아서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도 1년에 50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회사가 2,000개가 넘게 있는데, 그래서 되도록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영상을 올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잘못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혹시나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